안녕하세요. 융닥TV 융원장입니다. 안녕하세요. 융닥TV 융원장입니다. 제가 성형외과 전문의로서 약 20년간 수술을 하다 보니까 남자 환자분들 눈 성형도 많이 경험하게 되는데요. 제 경험으로는 남자분들과 여자분들은 약간 다른 이유로 인해서 눈 성형을 결정하시는 경우가 많더라고요. 그래서 남자 환자분들은 여자 환자들과 좀 다른 종류의 수술을 좀 받게 되는 경우가 많아요. 제가 오늘 모든 종류의 수술을 다 말씀드릴 수는 없지만 제가 경험한 남자 환자 눈 성형 수술 중에서 대표적인 4가지 정도로 말씀드리도록 할게요. 보통 남자분들은 이제 가장 수술 많이 하는 것 중에 하나가 눈이 너무 작아요, 답답해요, 이래서 오시거든요. 그런 분들 보시면 눈이 작은 것보다 눈이 안 떠지거나 눈 뜨는 힘이 약한 경우가 대부분이에요. 그래서 눈이 뜨는 힘이 약하신 분들이 좀 굉장히 많고요. 또 하나의 경우는 눈 자체에 비대칭이 심해서 소위 말하는 짝눈이다, 이래서 오시는 분들이 꽤 있어요. 이런 경우도 교정을 해줘야 되고요. 세 번째로 나이가 좀 들었는데 너무 많이 안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빨리 처져서 눈이 이제 무겁다, 답답하다, 작아졌다, 이래서 오시는 분들이에요. 이런 분들은 젊었을 때 약간의 안검하수증이 있는 경우가 있어서 조금만 처져도 굉장히 눈이 처져 보이는 그런 경우죠. 네 번째로는 눈 자체에 문제가 있거나 수술이 잘못돼서 수술을 했는데 이상한 모양이 되거나 풀린 경우, 이런 경우는 재수술을 위해서 오는 경우가 많아요. 제가 각각의 경우에 대해서 사진을 좀 보면서 설명을 좀 드릴게요. 이분은 눈이 작아요 하고 오셨는데요. 보시면 눈이 반밖에 안 보여요. 그리고 눈 앞에도 이렇게 막혀져 있어서 뭔가 좀 답답해 보이고 눈이 작아 보이죠. 그래서 이런 경우는 몽고주름 제거 수술 앞트임 해주면서 동시에 눈매 교정 수술을 해준 거예요. 남자분들은 인상이 변하는 것을 싫어하기 때문에 보통 여자분에 비해서 쌍꺼풀 라인을 좀 작게 하거나 거의 안 보이게 해줘요. 그래서 작은 쌍꺼풀 또는 속쌍꺼풀, 필요에 따라서는 무쌍 눈매 교정 수술도 하죠. 이 경우는 보시면 쌍꺼풀이 있는데요. 눈 뜨는 힘이 약해서 뭔가 졸려 보이고 답답해 보이죠. 그래서 있는 쌍꺼풀 크기는 좀 더 줄여주고 눈 자체는 잘 떠지게 해줘서 눈이 좀 또렷하게 해줘요. 요 앞에 보시면 약간 몽고주름이 조금 있거든요. 그래서 요거는 이제 빨간 살이 많이 안 보이는 선에서 몽고주름 제거 수술만 해준 거예요. 사람들이 몽고주름 제거 수술 앞트임을 하면 빨간 살이 많이 보여서 좀 사나워지지 않을까 걱정을 하는데요. 원래 정상적으로 약간 보이는 건 정상이고요. 지금 보시면 수술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이게 보이는 노출된 정도는 많이 다르지 않죠. 그래서 이 정도만 해주면 자연스럽고 괜찮아요. 이분 보시면 쌍꺼풀이 있는데 약간 눈이 좀 덜 떠져요. 그래서 눈이 조금 더 잘 떠지게 해줬고요. 쌍꺼풀은 크지 않게 이렇게 해줬어요. 환자분들이 원하는 쌍꺼풀 크기가 다 다르기 때문에 원하는 크기에 맞춰서 수술을 해주면 만족도도 올라가는 것 같아요. 이 경우 보시면 누가 보더라도 졸려 보이고 답답해 보이죠. 그래서 이런 경우는 이제 눈을 크게 해줘야 되는데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이렇게 쌍꺼풀 거의 안 보이게 무쌍으로 해주면 인상의 변화는 없고 눈만 시원하게 커지는 경우죠. 그래서 이제 이렇게 눈이 작은 경우, 답답해 보이는 경우 많이들 하세요. 이분도 보시면 눈이 굉장히 안 보이죠. 그리고 눈이 안 떠지다 보니까 속눈썹이 커튼처럼 내려와서 시야를 가려요. 이런 경우에는 이 속눈썹에 의해서 각막에 상처가 생기기 때문에 시력도 굉장히 많이 나빠져요. 그리고 몽고주름은 굉장히 깊게 있죠. 이런 경우는 몽고주름을 자연스럽게 제거를 해주고요. 쌍꺼풀은 너무 크지 않게 만들면서 또 이렇게 눈이 잘 떠지게 눈매 교정 수술을 해주면 굉장히 편한 눈이 되고 또 시력 보호에도 도움이 돼요. 이 경우는 비대칭이 심한 경우예요. 비대칭이 심한 경우인데 이쪽은 쌍꺼풀이 없고 이쪽은 쌍꺼풀이 여러 겹 있으면서 크게 잡혀 있죠. 그래서 매몰법을 통해서 이렇게 양쪽을 대칭을 잡아주면 훨씬 보기에 편한, 그리고 대칭이 좀 맞는 그런 눈이 되죠. 물론 비대칭이라는 게 완전히 교정은 안 돼요. 눈 자체가 이쪽이랑 이쪽이랑 조금씩 차이가 있기 때문에 100%는 없지만 비슷하게 되면 훨씬 보기가 좋은 것 같아요. 이분은 다른 원인에 의해서 비대칭이 있는데
이쪽 눈은 뜨는 힘이 약하고 이쪽 눈은 뜨는 힘이 좋아요. 그렇다 보니까 이쪽 눈을 더 뜨기 위해서 눈썹을 과도하게 올리고 있고요. 이쪽 눈도 크게 떠져서 굉장히 좀 어색한 눈이 됐죠. 그래서 한쪽만 이렇게 눈매 교정 수술을 해주면 좀 더 비슷하고 자동적으로 눈썹 모양도 좋아져요. 이 경우는 짝눈과 또 그 안검하수가 같이 있는 경우예요. 이 오른쪽 눈은 정상 눈이고 왼쪽 눈은 이제 안검하수가 있는 눈이죠. 그리고 이제 안검하수 때문에 눈이 좀 작아 보이니까 비대칭이 있어 보이죠. 그래서 왼쪽 눈을 안검하수 수술을 해주면서 눈을 크게 해주고 이쪽은 쌍꺼풀 라인을 왼쪽에다 맞춰준 거예요. 그럼 좀 더 비대칭이 좋아지고 눈 모양도 비슷해지니까 보기가 좋아지죠. 이 경우는 나이가 들어서 처졌는데 피부만 처진 경우예요. 피부가 처졌는데 이 처진 게 보기가 싫다고 해서 쌍꺼풀을 하러 오셨는데 또 인상의 변화를 원하는 건 아니었어요. 그래서 지금처럼 거의 무쌍에 가깝게 이렇게 라인을 만들어주면 눈 모양의 변화는 없지만 처져있던 피부가 한번 접혀서 올라가기 때문에 눈이 더 시원하게 잘 떠지고 편해 보이고 약간의 비대칭도 교정이 돼서 훨씬 보기가 좋죠. 이런 경우는 피부가 많이 처져 있어요. 많이 처져 있어서 상안검 성형 수술을 하면서 눈매 교정을 같이 해줘야 되는데 상안검 성형 수술을 할 때 다른 분과는 달리 굉장히 작게 또는 안 보이게 해서 인상의 변화가 적고 자연스럽죠. 그래서 여자분과는 좀 다르게 라인 크기나 절개 위치도 좀 다르게 해야 되는 것이 남자 눈 성형 수술의 특징이에요. 이분은 처짐도 있고 안검하수도 있고 비대칭도 있는 경우예요. 이쪽은 라인이 크고 이제 뭐 여러 겹이 있으면서 이쪽은 또 피부가 많이 처져 있죠. 그리고 전체적으로 눈 뜨는 힘이 약간 다르면서 약해져 있어요. 양쪽 다 눈 뜨는 힘을 좋게 해주고 라인은 대칭적으로 해주고 늘어진 피부는 제거해서 이제 가볍게 해줬어요. 이쪽은 눈 뜨는 힘이 약하니까 잘 뜨게 해주고 여러 겹인 쌍꺼풀은 하나를 교정을 해주니까 이렇게 좀 더 대칭적이고 눈이 잘 떠졌죠. 이 경우는 눈 뜨는 힘이 약간 약한데 그냥 일반적인 쌍꺼풀을 하다 보니까 이 쌍꺼풀이 빨리 풀려서 굉장히 좀 어색한 모양이 됐죠. 이런 경우는 재수술을 해주는데 재수술과 동시에 눈매 교정 수술을 해줘서 다시 안 풀리도록 이제 보완 장치를 해주고 눈매는 더 또렷하게 해준 경우예요. 남자 눈 성형은 각각의 원인과 개인의 모양에 따라서 다 다르게 수술을 해야 돼요. 제 경험으로는 남자분들은 쌍꺼풀 라인이 크지 않고 인상의 변화도 적은 이 작은 쌍꺼풀을 원하는 경우가 많은데요. 그래서 최근에는 무쌍 눈매 교정 수술을 해드리거나 여자 쌍꺼풀에 비해서 비교적 라인을 작게 해서 인상의 변화가 적도록 그런 수술을 해주고 있어요. 남자 눈성형 수술은 여자 눈성형 수술에 비해서 좀 다른 수술이라고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남자 눈성형 수술 역시 이 수술에 대한 경험이 많은 성형외과 전문의 선생님과 상의해서 결정하는 것이 좋다고 생각을 해요. 감사합니다.